시간에는 어울림의 철학, 나만 잘 살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히 저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철학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저의 철학과 생각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저의 철학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생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해 왔습니다. 마침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어울림이었습니다. 어울림의 철학은 왜 세상이 이렇게도 혼탁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 나름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의와 저술을 하면서 얻은 철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어울림 철학에 집중하여 강의할 것입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좋은 충원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남의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자괴감을 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6년이라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정말 눈깔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그렇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특혜 의혹으로 사사건건 거론한 확상도 그런 사람의 아들이 6년이라고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완전한 내로남불이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막가는 것이죠. 적어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부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아파서 회사가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변명조차 구차하기만 합니다. 이 얼마나 속보이는 추악한 일입니까? 법조인이 법을 악용하여 뇌물을 챙기는 비열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언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어울릴 때입니다. 세상이 온통 똑같다면 어찌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상이한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꽃과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땅과 강, 산, 바다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진 광활한 대지와 드넓은 푸른 하늘과 동실거리는 구름, 세상을 비추는 빛과 어둠 그리고 이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우러지는 모습도 제각각이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강산이 몽골의 푸른 초원보다 아름다운 것은 춥고 황량한 몽골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에 맞게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됩니다. 세상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인간이라 해도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은 태생부터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면서도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의 철학은 생존의 기술이자 삶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왜 세상이 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르다는 생각에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움만 일상을 때입니다. 즉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물이 무서운 것은 물이 천지를 삼키고 천지를 물바다로 만들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어떤 사람이 잘났다고 많은 것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처럼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다양성이 무시된다면 세상이 투쟁의장이 되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남극에서 살 수 없는 것도 여름이 거의 없고 추운 겨울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살기가 어려운 것도 물과 나무가 없는 더위와 황량한 사막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도 다양성은 세상을 떠받드는 생명수입니다. 다양성이 훼손되어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독재가 무서운 것도 바로 다양성과 어울림 그리고 창의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과 인품도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죠. 능력과 기술도 천차만별입니다. 인품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술이 다르니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자란 곳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과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되는 아주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유욕에 불탄 자본주의는 점차 승자에게 부와 명예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빚을 권장하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는 멀쩡한 사람까지도 빚쟁이로 만들어 패배자는 설 땅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두운 미래상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신자유주의를 포방한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은 거의 동물 세계와도 같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먹기는 먹이사슬,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죠. 이런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어울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로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쟁할 것이고 어떻게든 승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울림에 필요한 인격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성공을 강조하는 것도 승자 독식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책입니다. 자기개발도 이런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는 서로 어울릴 줄 모르고 다들 외톨이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형 외톨이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는 남이 어떻든 일단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세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한 늪에 빠졌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어울림이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소외된 인간은 잠시 후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 문화는 탐욕스러운 소유욕에 사로잡혀 서로의 어울림보다는 서로를 배척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죠. 한마디로 어울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울림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의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승자 독식주의로 흐르는 자본주의는 자유와 권리만 있지 이미 공동체 개념이나 의무의식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했던 옛날이 좋다고 푸념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는 잘 사는 것보다 어울림을 최고로 쳤습니다. 어울림이 있어야 모두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지금같이 각자 도생을 위해 오징어 게임에 몰입한다면 이 얼마나 피곤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자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툼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무리하지 않고 넓은 아량으로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군자는 백성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까지도 환대하여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색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색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분배와 복지가 중요한 것도 그것들이 어울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생각보다는 나와 더불어 남도 잘 돼야 한다는 어울림의 철학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감사합니다.